네, 안녕하세요. 김동주 선생님입니다. 네, 국무원 경영학과 강의를 맡게 됐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경영학 공부 수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 시중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도 보니까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문제 풀어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어주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 15분 정도 제가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정도만 살짝 보여드리는 게 있고 이외에는 하나도 안 풀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경영학 관련된 이제 점수라든가 공부 방식이라든가 혹은 심하게 표현하면 경영학이 이제 뭔가 크리티컬한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 15분 정도 듣는 게. 그만큼 경영학이 공부 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네. 뭐 별것도 아닌 과목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서 별거 아니게 공부하다가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네. 경영학 수업 방법론에서 수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하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경영학 시험은 이렇습니다. 뭐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저렇게 구성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2017년하고 18년의 문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고 나서 여러분이 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팩트만이에요. 자, 경영 전반이라 그래서 경영 전략까지 포함해서 5개에서 4개 정도 나왔어요. 오케이. 5개에서 4개 나왔구나. 인사 조직 4개에서 7개. 여기서부터 약간 느낌 이상하죠? 4개면 4개고 5개면 5개인데 왜 4개에서 7개면은 2배까지 거의 튀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도 이상해요. 7개에서 12개 팍 튀죠? 이쯤 되면 이제 추세가 좀 이상해. 모르겠어.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생산은 1개에서 0개. 그럴 수 있죠. 1개에서 0개. 오케이. 회계 재무 되게 웃깁니다. 0개에서 6개 사이에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6개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저 인간이 분석을 잘못한 건 아닌가? 아니면 이 시험이 다른 시험까지 포함된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자, 2017년, 18년이니까 19년 그럼 한번 가볼까요? 여기 대충 봐주세요. 5, 7, 12, 0, 6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경영 전반이 10개가 나오고요. 인사 조직이 4개가 나오고요. 인사 마케팅이 7개, 생산 1개, 회계 재무 3개예요. 0개에서 6개 사이에 딱 반 3이네요. 이쯤 되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신 이제 학생분들도 그런 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훌륭한 후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괴랄하다라고 합니다. 네, 맞죠? 괴랄합니다. 이거는. 이게 뭐예요? 뭐 어쩌라고 10개, 4개, 7개, 5개, 4개, 7개, 12개, 6개에서 0개 사이 나오더니 3개 나오고. 이건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트렌드가 없어요, 지금. 트렌드를 할 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이걸 딱 하고 낸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정도 개수로 맞추겠다라는 거를 이제 세팅해 가는 과정인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후기는 뭐 이런 거. 내 문제는 다시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관성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나치게 지엽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네, 이런 거, 여러분은 이런 거 쓰신 분들 보면서 저 말 틀렸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공부를 하신 분들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시험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지나치게 지엽적이진 않고요. 문제은행 스타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만, 진짜 이상한 문제 가끔 나옵니다. 네, 가끔 나와요. 저도 막 보다가, 뭐야, 이거 막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는 경영학이야, 막 이건 시사 상식 같기도 하고, 일반 상식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가끔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대응 방식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맞춰야 되는 거 100% 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면요. 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경영학인가? 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맞출 수 있는 걸 다 맞추면 돼요. 왜냐? 내가 모르면 너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걔도 모르고 어쩌면 강사도 몰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사가 알 수 있을까요? 경영학은요. 경영학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경영학과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이 아실 거예요. 경영학이라는 건요. 온갖 학문, 온갖 이론들이 다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조직 관련해서만요. 책을 쌓으면요. 이만큼 나옵니다. 이만큼 나오고요. 그냥 이론서 중에서 괜찮은 내용들만 쌓아도요. 적당한 이론들만 쌓아도. 그리고 전략 기획 같은 것도 쫙 쌓으면 이만큼 나오고요. 마케팅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 코틀러라고. 그 사람이 쓴 책만 쌓아도 이만큼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시험 문제 25개 뭐 이렇게 해서 다 내겠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경영학 교수님이라고 해봤자 아주 거기 중에 한 종이로 치면 한 5장? 뭐 요 정도에 대한 전문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 1000페이지짜리 책들 막 볼 거예요. 경영학 원론처럼 막 이렇게 뭐 어떤 선생님이 쓰신 거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의 경영학 교수님은 거기서 한 3장 정도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웃긴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시험 출제는 그분들을 불러요. 그분들이 경영학 교수니까 갔는데 25개 다 내달래. 그런 분들 한 4-5분 정도 많이 모으면 모으는 겁니다. 4-5명이 이만큼 쌓여있는 나는 거기서 3장 전문가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시험을 내달래니까 난 3장 전문가인데 1000페이지에 있는 거 중에서 근데 25개를 고르게 분배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은행스러운 스타일로 갑니다. 몇 개 딱딱 내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를 딱 잡아놓고 여기서 이런 스타일의 질문이 나왔으면 이걸 조금 뒤틀어서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내자라고 자기네끼리 협의가 되면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은요. 어떤 파트 딱 들으면 여기선 이거 나오겠지라는 게 막 있어요. 거기서 실제 나오고요. 그래서 경영학을 가지고 적중률이 얼마니 뭐니 떠드는 사람 있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경영학은 적중률이랄 게 없어요. 애시당초 문제은행에서 나오는데 적중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있는 문제들 중에서 잘 풀고 그걸 적당히 우리가 이론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적당히요. 깊게 이론은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적당히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적중률 같은 거에 속지 마시고요. 이제 회계사 경영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써놨는데요. 회계사 경영학은요. 경영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정밀한 문제입니다. 일단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애들은요. 똑똑이들이 많아요. 막 엄청 똑똑하고 막 자기가 지식이 많고 막 인생을 걸고 그런 애들이 막 4-5년씩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는데 한 문제가 잘못 나왔다? 이러면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소송이라도 불사하고 계속 덤벼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회계사 경영학 문제가 제일 좋고요. 이걸 레퍼런스로 해서 모든 시험이 나가요. 그래서 문제은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회계사 경영학조차도 얕고 넓어요.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끔 깊게 들어가는 케이스 있어요. 한두 문제 정도가. 근데 이걸 레퍼런스로 하는 구무원 경영학은요. 파트별 비중은 아까 보셨죠? 엉망진창인 거. 정립 중인 상태고요. 그리고 얕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은 넓지도 않아요. 아직은. 뻔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끔 넓고 애매한 문제. 이 넓고 애매한 문제는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모두가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찍어서 운 좋으면 맞추는 거고. 네. 그렇게까지 제가 좀 심하게 매도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런 문제들. 이거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충분히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렸죠? 맞춰야 하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교재 선택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 듣고 다른 뭐 공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학원에서 하시거나 다른 책 사셔서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시중 경영학 교재 중에서요. 페이지가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내가 이거 떨어뜨렸을 때 발에 찌으면 발가락이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못 봐요. 그거 보면 여러분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경영학은 그냥 거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 기반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교재 자체도 회계사 시험 교재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일반 경영학만 해서 1000페이지가 나와요. 범위가. 근데 여러분은 그 1000페이지를 다 외우려고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에 정말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걸 1000페이지를 다 외울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걸 하실 게 아니라 로스쿨 가셔서 변호사 시험을 치셔도 정말 최단 기간으로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경영학은 양이 쓸데없이 많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좀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직접 범위를 추려내거나 잘 추려낸 교재를 좀 찾거나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렇다고 또 다른 교수님 이 교재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단 제 교재 믿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 떠나서 1000페이지 넘어가는 건요.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조금 얇은 책으로 가세요. 자, 그리고 구무원 경영학에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경신이 되면 안 됩니다. 제 별명이 경신이었어요. 저 100점 맞았었거든요. 경영학 시험 회계사에서. 100점이었지. 일반 경영학 100점 맞고 재무관리에서 1개인가 2개인가 틀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경신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놀린 거예요. 그게 착착 붙잖아요. 경신. 경영학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공부하느라 딴 걸 하나도 못했어요. 딴 거에서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이 시험에서 90점을 맞고 싶죠? 90점을 맞고 싶으면요 50%만 공부를 해도 돼요. 근데 100점을 맞고 싶죠? 그러면은 한 100점을 맞고 싶으시면은 그 90점 맞는 거에 5배, 6배의 양을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점 맞으면 운이 좋은 거죠. 근데 100점을 내 실력으로 100% 무조건 항상 100점 맞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인드 자체를 지우셔야 됩니다. 조금 가볍게 가세요. 그래서 가볍고 아주 넓게 해요. 네. 절대 깊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카더라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셔도 돼요. 대신 그 카더라가 확실한 내용이긴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영학 공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계제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 많죠? 저도 그랬고요. 어릴 때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친한 동생들 아니면 뭐 그런 후배들도 다 그 얘기예요. 회계제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여러분 일반 경제학, 일반 경영학, 일경이라고 할게요. 이 일경을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회계제무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회계제무에 흥미를 느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타고난 1% 정도가 아니면요. 그럼 변태가 아니고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경을 일단 보셔서 일경 차근차근 다 쌓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제무를 쌓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경이 어느 정도 갔을 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경의 넓이를 좀 추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요. 정말 필수적인 것들, 꼭 봐야 되는 것들. 이것까지 보고 나면 제가 볼 때 한 8, 90대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80대에서 재수점 90점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경의 넓이를 추구해야 돼요. 네.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막 제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서. 네. 나중에 이제 막 저한테 저걸 해요. 컴플레인 걸어요. 네 말 들으면 이것까지만 해도 된다 그러지 않느냐. 네. 열심히 하시면 다 됩니다. 어쨌든 간에 회계제무까지 하시고 나서 넓이를 추구하셔야 돼요. 조금 더 넓게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도 이때는 얇은 책 같은 것도 보시면서 확실하게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제무를 계속 얹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넓이 추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도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요. 나 이만큼 문제 풀었는데 더 풀고 싶어요 라고 해서 범위를 넓히죠.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이상한 문제를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서요. 한 4분의 1 정도는요. 쓰레기 문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는 말 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대부분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쓰레기 문제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출판사가 좋은 데면 괜찮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소송 같은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넓이를 추구하는데 너무 많은 문제를 막 풀려고 해서 듣도 보도 못한 출판사 거 가지고 와서 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서 경영학 교수님들께 아니면 강사님들께 가지고 가시죠. 강사님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문제가 틀렸거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요. 기출문제 있죠. 하다못해 이제 넓이를 좀 추구한다면 경영지도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뭐 이런 데들 기출을 가지고 가세요.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만든 문제는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넓이 추구도 문제를 골라서 푸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너무 깊게 하지 말자는 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드립니다. 한 이론당 웬만하면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 빼고는요. 5줄 이상은 안 나오는 느낌으로 한 4-5줄 정도면 끝인 것 같지. 막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막 찾기 시작하면요. 논문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논문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꼴이 나냐면요. 저처럼 이렇게 경영 강사가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사람도. 네, 하지 마세요. 5줄 이상 보지 말고요. 그 정도 느낌으로만 가시고요. 회계재무는요. 깊이 가죠? 그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강사도 몰라요. 진짜 강사도 모릅니다. 여러분 재무관리 그렇게 잘하는 경영학 강사님 계실 것 같으세요? 재무관리 잘하면 CFA 딴 다음에 CFO 하고 있죠. 아니면 회계사에서 파스 부문에서 재무 컨설팅 하고 있죠. 다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얘네들은요. 회계재무 힘들다 막 이러는데 왜 힘든지 아세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거라니까 그렇죠. 100이 있으면요. 시험에 나온 80 정도는 항상 나와요. 나머지 20은요. 차근차근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세요. 그럼 쉬워요, 진짜로. 자, 지금 당장 이제 당장 한 2년 내로 시험에 나올 재무관리 문제가 나온다면 나올 거 딱 3개 말씀드려볼까요? NPV IRR이라는 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익분기점 문제 하나 더는 뭐 빼고 2개만 할게요. 손익분기점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2개는요.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향후 3년 내에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왠지 아세요? 뻔하거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럼 그걸 공부 일단 하시라는 거예요. 그 두 개만 풀 줄 알면은 무조건 하나는 맞추거든. 재수점 두 개도 맞추고. 그런 식으로만 하면 돼요. 근데 뭐 나올지 말지도 모르겠는 거 하기 시작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재무도 가볍게 가세요, 무조건. 자, 생산관리 계산 문제도 저 제끼는 것만 자꾸 말하는데 제낄 건 제껴야 됩니다. 안 그럼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계산 문제 거의 다 제끼세요. 한두 개 정도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나마 나오면 여러분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 그런 것만 풀어주시고 계산 문제 거의 다 제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재무관리는 아까 얘기했죠. 나오는 문제만 위주로 하세요. 뭐 당장 떠오르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NPV, IR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거라든가 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칙입니다. 네. 희미한 전문 지식 1000개가 아니라 확실한 상식, 한두 줄로 끝나는 상식 500개가 이긴다라는 거를 꼭 갖고 가세요. 여러분은 자꾸만 걱정이 많아지면서 1000개, 2000개 희미한 전문 지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희미한 건요. 어차피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지식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이건 이거야 라는 거 500개만 가지고 가시면 점수가 훨씬 높아요. 네. 불안하죠?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이야기 막 했잖아요. 계속 막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러면 저 사람 말 들으면 될까? 불안하죠. 남들은 막 책 이만한 거 보라 그러는데 그냥요. 제가 다른 것도 안 바랍니다. 회사라고 치면 출퇴근만 꼬박꼬박 해주세요. 그만큼 경영은 쉬운 거라니까요. 앉아서 막 듣고 있으면요. 제가요. 막 이상한 앞자도 막 해드리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표정이 막 썩어요. 웃으면서. 뭐야 저 사람 되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 같은데 찐따 같은 소리만 하네 라고 하는데 시험장 가죠. 여러분이 속으로 짜증을 내면서 문제를 풀어요. 왠지 아세요? 나도 그 사람이 해주는 찐따 같은 소리를 갖다가 막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남들 들으면 창피하니까 중얼중얼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냥 꾸준히 강의만 듣고 출퇴근만 제때 해주세요. 복습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쉬운 과목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경영학이라고 하지만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점수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 하나쯤은 풀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문제를 다 해드리진 않고요. 기출문제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뭐뭐 틀린 것은. 경영관리는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맞아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계획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직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어떤 프로세스를 조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적 자원을 갖다가 조직을 하기도 하고 한 다음에 그걸 지휘를 하고 지휘를 해 나가면서 이제 조정을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게 조정이 되면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제 과정으로 한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죠. 그럼 제가 좀 입에 착착 붙는데 욕 같기도 하고 애매한 거 있어요. 개조지조통, 개조지조통 착착 붙거든요. 그럼 보다가 여러분도 보면서 개조지조통 그냥 이러고 넘어가죠. 시험 나오면 개조지조통 이러고 끝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앞자만 그냥 몇 개 계속하면서 착착 붙게 그냥 가죠. 문제 다 풀려요. 여러분 심지어 한 20년 후에도 개조지통을 생각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앞자만 기억나고 이걸 기억해서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경영학은 깊게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시험 나오는 것들만. 이것도 시험 나왔잖아요. 앞자가 왜 있겠어요? 다른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앞자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돕니다, 문제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영학 어렵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쉬운 게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실제 실강에서는 조금 더 짧고 컴팩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향후에 이제 실강에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온라인 강의에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 항상 얻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좀 설명드리던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